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 전략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는 수출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한 내용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가장 먼저 이 왼쪽이 주력 산업 분야, 그리고 오른쪽이 유망 산업 분야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주력 산업으로는 제15대 제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겠죠. 이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부터 이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고요. 밑으로는 K수주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원전, 그리고 방산, 해외 건설, 플랜트, 녹색 산업, 그러니까 신재생이죠. 관련한 키워드로 사우디 네옴시티, 또 중동, 또 폴란드와 체코 또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유망 산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망 산업 중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단연코 이 K 콘텐츠 부분입니다. 또 미래의 산업과 융합해서 스마트팜, ICT 서비스, 에듀테크, 또 의료 분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네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부의 신성장 4.0 분석인데요. 신성장 로드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정책 얘기를 항상 중요한 모멘텀으로 얘기를 해오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정책이 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성장 4.0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드맵 우선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봐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좁혀서 보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가겠습니다. 자, 로드맵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정책 쪽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사실상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다 정부 지원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AI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 정부의 새로운 또 신성장 4.0 로드맵이라는 이런 이제 이 주제가 나왔잖아요. 발표가 나온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이야기가 될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하고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제 이 반도체 세액 지원 정책부터 최근에 이제 AI 로봇 등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먼저 이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 이번에 이제 이 지난 20일에 추경호 부총리 이 주재 하에 비상경제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장 4.0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끌어 가야 될 산업군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되어야 될 만한 산업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들이 좀 이야기가 나올 건가 보게 되면 일단 모빌리티 20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죠. 네. 그러면서 이 UAM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UAM이 이제 움직이려면 또 이제 이 관련된 법제화들이 또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우주 탐사, 우주 부품 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밑에 보면 양자과학 기술. 작년에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 한번 이제 상당히 이야기가 됐었죠. 네네. 뭐 아직은 먼 이야기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전 발전에 대한 그런 전략들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 미래의료 핵심 기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신기술 등등 이제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될 것들, 원자력이라든지 정부의 이제 중요한 산업인 것 같고, 가장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밑에 부분이겠죠. 전략 산업 넘버원 달성.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주요한 이 산업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1등으로 치고 나가자. 약간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제 해운 탈탄소화. 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바로 밑에겠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 그다음에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제도학 전략.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바이오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K컬처, 그다음에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한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내 삶 속의 디지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발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산업진흥, 뭐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그 다음에 6월달 밑에 보면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름만 보면 전국민 AI 일상화잖아요. 그럴싸한데, 예. 네, 전 국민이 AI를 쓰는 것에 일상화시키겠다. 풀이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차세대 물류에 대한 부분들, 물류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 진짜 물류 중요하죠. 네, 스마트 인프라, 뭐 네. 스마트 항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탄소 중립 도시. 마찬가지로 이제 탈탄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뭐 스마트 농업,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상반기만 하더라도 쏟아지겠네요, 거의. 그렇죠. 이게 사실상 올해 다뤄질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짜르륵 나올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회의에서 특히나 강조됐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좁혀볼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었던 AI 분야. 네네. 나온 내용이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민생 현안을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 저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가 이제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될 거고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네네. 정부 정책이 걸릴 수 있는 시점이 그러면 6월 달이 되지 않을까. 정부 정책이 결론적으로 이제 전국민 AI 일상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때문에 AI 산업은 정부 정책까지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또 디스플레이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하반기에 부활을 어느 정도는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서 이 신규 산단 입주 확보 협의, 뭐 그 다음에 올해 초 이야기가 나왔었던 세액 공제 확대.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국가기술 자원 지원 산업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디스플레이 쪽도 거의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예, 산업도 이제 정부의 지원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제도약 전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저게 주력 기술입니다. 흔히 그렇죠. 말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력으로 좀 키워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고 성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최근에 AI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그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AI가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필요하죠. 때문에 네. 시스템 반도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정부에서 또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이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제도약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본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거의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아, OLED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이제 전장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둘이 약간 가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이제 전방 산업들에 불리한 이런 환경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겨울을 좀 지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OLED라는 새로운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부에서도 6월 달에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제도약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1, 네. 2분기까지는 힘들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하반기 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도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재고도 좀 해결되고 그 다음에 OLED라는 새로운 소재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업황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기대가 되는데 이 정부의 이러한 전략, 이 드라이브까지 걸려준다면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 기대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AI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 그 다음에 데이터 인프라 확충.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데이터 관련주들, 뭐 모아 데이터라든지
그건 또 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거면 이건 추세가 아니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네. 뭐 데이터, 빅데이터, 뭐 데이터 구축, 데이터 인프라,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AI 말고는 그렇게 갈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 지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을 그냥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데이터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데이터가 AI 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AI가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6G에 대한 부분들, 네.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다 완전히 이 로드맵 자체가 미래 전략 쪽에 다 그러네요. 맞춰져 있는 것 미래네요. 같아요. 미래 산업, 중요해질 산업들, 네. 이 부분에 좀 이제 무게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 시장이 뭐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4차 산업 구간, 이 4차 산업 종목들이 정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순환매가 나오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이 4차 산업 내에서 순환매가 꾸준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정부도 올해 내내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주도주가 또 4차 산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AI,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뭐 인프라도 있고 레저도 있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좀 줄여가지고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쪽을 좀 더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분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미래 산업 쪽에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뭐 AI라든지 뭐 데이터, 뭐 UAM,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약간 구별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 기준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확실하게 좀 나눠져 있는 것들이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성장을 해나갈 산업군, 그 다음에 그렇죠. 이미 우리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앞으로도 중요해질 산업군,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AI나 데이터 쪽은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기대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까지 할 이 섹터군이 무엇이냐? 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이해가 가는데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괜찮다. 저는 이 비교했을 디스플레이, 때에도, 예, 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예. 디스플레이는 사실 작년까지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힘들었고, 이 힘들었던 이유 자체가 수요는 계속해서 둔화하는데, 네. 시장 자체가 PC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뭐 그 다음에 TV 이쪽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완전히 또 반도체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하고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또 주요 그렇죠.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네요. 주요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3월, 6월. 하면 예. 네, 정부에서도 지금 이쪽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2차 이야기가 전지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이 IRA라는 이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약간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군요. 만약에 2차 전지 IRA 가이던스가 또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2차 전지까지 세 개. 이 세 가지 섹터군이 우리나라를 또 올해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외에 지금 나머지 것들은 성장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머릿속에서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냐? 그러게요. 이 세 섹터군을 이제 중심을 잡고 이제 나머지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과 같이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 느낌으로 네.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급 쏠리면서 아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네, 거고, 네,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군들이 될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캐시카우가 그렇죠. 또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크호스가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OLED 소재라는 것들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이미지를 또 하나 보게 되면, 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벤츠 E클래스 새로 이제 실내예요. 풀 체인지 됐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벤츠 E클래스면 딱 그 중간 라인업이군요. 그렇죠. 제일 비싼 건 아니고. 제일 비싼 건 아니고, 이제 약 한 신차가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새로 이제 나온 건데 멋집니다.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오른쪽 쭉. 네, 조수석에도 투자가 됐죠. 아, 저기까지 있네요. 네, 조수석에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진짜 자동차가 단순히 그냥 운송기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또 놀이터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저기서 이제 조수석에서 영화 보고 센터페시아 통해서 또 영화도 보고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겠다. 네네. 그럼 저게 다 뭔가요? 이게 다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산업도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기차 만들어지면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전장 쪽을 또 중요한 캐시카우로 삼아서 상당히 회복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때문에 저는 다크호스는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뽑고 싶고 디스플레이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 또 애플에서 XR 기기 공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장, 차에 들어가는 거 말고 이렇게 쓰는 거,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XR 기기에도 들어갈 거고 예. 애플이 6월에 발표를 할 텐데 최근에 또 삼성, 퀄컴, 구글 이제 동맹 맺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에 대항하기 위한 XR 기기 연합체. 뭔가 있는데 그렇죠. 아직 꺼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애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애플이 그냥 가만히 시장을 선도하게 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연합체에서도 무언가 애플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쪽도 이야기가 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쪽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삼성과 LG가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특허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두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IP가 굉장히 준비가 되어 네,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주목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주력 중에서도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을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히 미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주요한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상반기에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AI 쪽이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들 너무 상승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는 조금 더 이제 쉬어갈 흐름이겠죠. 물론 이제 3월 달에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는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슬슬 반도체 쪽은 이제 DDR5 수요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재고 많았던 거 조금씩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럼 반도체도 슬슬 이제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IRA 가이던스도 긍정적인 내용 나오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아준 거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죠. 우리는 또 두 가지가 또 있으니까 반도체랑 그렇죠. 디스플레이. 그럼 이제 이 나머지에 대해서 네. 정부 정책 3월 달에 다 나올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초반에 반도체 쪽도 스포트를 그렇고 엄청 거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3월 달에도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정 확인만 굉장히 좀 잘 해놓으면 관련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끝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종목군들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2차 전지의 IRA 쪽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는 확연하게 하반기에 살아날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살아날 거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디스플레이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AI나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 뭐 챗봇,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러한 종목들 정부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아마 거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꾸준하게 큰 우상향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최근의 그림처럼 빠르게 착착착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를 다 설명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우리 시장은 코스피 2,500 구간 계속 못 뚫고 있잖아요. 네. 저는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2,600, 2,700 강하게 뚫는다? 요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수한테 기대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 보면 네. 긴축 기조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인플레이션 반등 요소 생겨나고 있고 전쟁 길어지고 있고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앞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 기업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가 많이 들어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렇죠. 이 아무래도 박스권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올해의 전략들만 잘 꾸려나가면 또 이제 내년에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일정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일정들이 탁탁 올 때 저희가 우리 또 김영일 전문가한테 바로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